자, 2019년 1월 1일.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장은 일단은 10시에 열리고요. 원래 새해마다 원래 개장 시간이 약간 1시간 정도 늦어지죠. 네, 그걸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먼저 다우 지수를 좀 보게 되면요. 어제도 얘기했었지만 다우존스는 굉장히 급반등을 한 모습이에요. 이런 구간 자체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죠. 하지만 국내 증시는 그 부분들에 대비해서 이렇게 또 많이 반영을 해주는 모습은 아닙니다. 반등할 때도 역시 디커플링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급반등이 나온 이상 이제는 바닥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내려올 때 이제 얼마만큼 조심스럽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추가 하락을 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자리 잡고 다시 올라갈지 결정을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 단기적인 바닥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를 좀 보게 되면요. 다존스가 반등한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반등한 모습은 아니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오기는 했었으나 205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받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저항받고 다시 떨어지면은 또 좋지 않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우존스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힘입어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면서 호재성으로 좀 작용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반등하고 눌러줬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이거는 좀 좋은 시나리오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나쁜 시나리오는 반등하고 저항받고 여기서 다시 내려오는 이런 흐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즉 다음 주에 이제 내일부터 어떤 흐름들이 연출되느냐에 따라서 좀 당분간의 방향 자체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여기서 반등하고 이렇게 가는 거를 기대했으면 좋겠네요. 자, 코스닥을 좀 보게 되면요. 코스닥은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얘는 좀 더 돌리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가 가장 좋은 케이스죠. 여기서 맞고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강력하게 돌파해 주면서 이 자리를 지지해 주면서 이제 여기서 살짝 반등이 나온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내일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고, 이 자리를 이제 돌파해 주고 이제 눌러줬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코스닥 자체는 좀 더 좋은 흐름들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기에 코스피도 조금 좋은 흐름들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흐름이 나오기를 바라야겠죠. 자,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바닥을 알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크게 한번 뛰었을 때 변동성을 가미해서 한번 크게 뛰었을 때 그 자리가 바닥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왜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투매 심리가 많이 나타났을 때 얘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리가 바닥이 되었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예, 이때는 이렇게 내려왔다 한 번 더 올라가기는 했으나 이 자리가 바닥이 돼서 다시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현재까지는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요. 자, 먼저 저번에 얘기했던 링크 제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7,090원짜리 뭐 이런 부분대 내려오면 산다고 했었는데 체결이 딱 되었어요. 평소에 이렇게 터치하면 체결이 잘 안 되는데 이번에 체결이 잘 되었고, 그냥 무난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이 아니죠. 내일이 수요일이죠. 네. 그렇게 해서 내일 좀 뛰어가면서 이 자리에다가 일단 매도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1차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정고점 부근에다가 2차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차는 여기 7,500원 넘는 자리에다가 1차 매도를 하고, 나머지 2차는 여기에다가 대응할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렌텍을 들고 있어요.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구간대를 지지할 거라고 보고 여기서 한번 더 저항 받았다가 돌파를 강력하게 했었죠. 그리고 나서 돌파한 다음에 여기 구간을 지지할 거라고 보고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분차트에서 조금 맥점을 찾아보니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매수 포인트를 찾아보니까 3,420원짜리가 매수 포인트로 보여졌길래 이 구간에다가 매수를 좀 걸어놨고, 결국에는 체결이 된 다음에 종지효과 때 좀 올라서 끝났습니다. 무난한 모습인데 만약에 이 자리를 다시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로 대응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밑에서 다시 봐야 되는데
어디서 봐야 될지는 좀 애매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등이 안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걸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좀 천천히 다시 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손절이 된다면은, 그게 아니라면은 올라올 때 3,700원에 1차 매도, 나머지는 여기 고점에다 2차 매도할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세원 자체도 많이 내려왔어요. 네, 많이 내려왔고 이제 매수 구간대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분차트가 좀 잡는 게 어설퍼요. 그래가지고 내일 수요일 날 한 번 더 떨어지면은 여기 2,320원에다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네, 거기다 걸어놨고, 그래서 이렇게 체결되면은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에다가 1차 매도, 나머지 여기다 2차 매도 할 생각으로, 또는 좀 움직임 자체가 강력하다면은 1차 매도, 나머지 올라갈 때 2차 매도, 예, 이렇게 세원을 대응할 생각이고요. 대유 에이텍도 괜찮은 종목이죠. 자, 둘 다 지금 수소차 관련주인데,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는 여기 1,200원에 매수할 생각이었는데, 이 흐름들 자체가 여기 이 1,280원 정도까지만 찍고 다시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다가 걸어놨었는데 체결이 안 됐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일쯤 됐을 때 한번 체결시켜주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1280원에다가 매수할 생각이고요. 자, 1280원이면은 요쯤 되는데, 네, 이쯤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도지 만든다면 다음날 이렇게 튈 수도 있고, 이번에 갈 때는 좀 더 강하게 가지 않을까. 근데 워낙 이렇게 스타일 자체가 이런 식으로 윗꼬리도 많이 달아주고 줬다가 뺏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익 주게 된다면 일단은 뭐 70% 이상 매도를 하고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올라오면은 뭐 이런 고점 구간들이 이제는 청산할 수 있는 구간들로 되겠죠. 네, 그래서 저렇게 해서 분할로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난티를 좀 보고 있었는데, 아난티도 이 자리에서 체결이 됐었어요. 근데 체결되자마자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고 이 자리 내가 잘못 샀나 싶어가지고 여기 반등할 때 다시 정리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자리가 저점이 됐었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끝났는데 이거는 제가 좀 시나리오를 잘못 짠 것 같습니다. 짜놓고도 믿지를 못해가지고 매수해놓고서도 제대로 대응을 못한 모습. 내일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조금 이제 가격을 낮춰야겠죠. 한 18,000원대로 17,950원 쯤 자리를 잡고, 이 자리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은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이 구간에다가 매도하는 게 좋은 자리로 보여지네요.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수익폭이 꽤 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아난티도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얘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셀로메드는 좀 기다렸는데 많이 내려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끝냈는데, 원래는 8,600원짜리를 기다렸어요. 근데 여기서 자리를 내려오지 않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끝나길래 그러면 여기서 자리 잡히나 보다 싶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 구간대 이탈하면 이 구간대 이탈하면 손절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걸어놨었는데 체결이 안 되고 그냥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일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기회를 준다면은 그때 매수해 볼 생각이에요. 셀메드는 일봉상 보게 되면은 지지 구간을 잘 지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10,000원 넘어가는 그런 자리까지 수익 구간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셀메드도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일단조는 조금 보기가 애매해졌어요. 이미 시세를 주고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원래는 다시 이렇게 해서 내려오게 되면 체결시키려고 했는데 그냥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는 모습에, 물론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기본적인 반등은 나올 것 같지만 먹을 폭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은 안 되기 때문에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티스도 체결을 시킬 생각이었는데 얘는 아쉽게도 안 오더라고요. 자, 요 구간 4,340원 자리를 좀 기다렸었는데 저점이 4,500원에서 잡혔죠. 그래가지고 패스를 했는데 여전히 이 자리도 매수해 볼 수 있는 구간대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 됐을 때 얘는 워낙 움직임 폭이 크게 시원시원하게 잘 주는 애기 때문에
그 자리에 체결이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5,000원대 넘는 구간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5,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서암기계공업은 여기 6,080원짜리 기다리고 있는데 내려올지를 모르겠네요. 내려오게 된다면 얘도 역시 기회가 될 거고, 종목을 좀 여러 개로 이렇게 낚싯줄 삼아서 낚시하듯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깔아놓고는 있는데 내려올 체결을 시켜줄지가 좀 의문이기는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서암기계 공업 정도까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종목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링크 제네시스까지 한다면 8개긴 하지만 이 중에 이제 실제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애는 일단 세원, 그리고 셀루메드도 기회를 줄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그냥 가버릴 수도 있고, 얘는 확률이 반반 정도 되고요. 한일단조는 일단 빼야겠죠. 그리고 아티스도 잘 안 줄 것 같고, 서암기계공업도 줄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세원, 대유에이텍, 셀루메드 이 정도에서 아마 대응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일단은 깔아놓게 되면은 운 좋게 딱 체결되면은 바로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도 보여지고, 여전히 YM 게임즈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 내려올 때 기다리고 있고,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아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바로 내려왔어야지, 내려왔을 때 수익 줄 확률이 높은데 내려오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수익을 주고 내려오고 수익을 주고 내려온다면 내려올 때는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오고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매수를 좀 보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확률 자체가 반등할 때 반등 확률이 낮아졌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게 된다면은 조금 애매하다 이번에는. 여기서 그냥 바로 내려왔으면은 진짜 크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패스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아산업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니크랑 그 다음에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반반 정도여서 애매하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올려준 흐름들을 보여주었네요. 특히 유니크가 강력하게 올려주었고, 좀 개인적으로 아깝다는 생각은 또 들기는 해요. 한편으로는 또 조금만 남겨놓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원칙 매매를 했기 때문에 크게 후회는 없습니다. 단지 아쉬움만 들 뿐이죠. 수익에 대해서. 유니크는 일단은 추후 대응은 좀 어렵지 않을까. 얘가 다시 이제 올라왔을 때 여기까지 다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이 구간 내려오면 다시 대응할 생각이고요. 현재로서는 세원과 대유에이텍, 셀메드, 아란티, 아티스, 서암기계공업 자 이렇게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좀 더 있기는 한데 그렇게 확률 자체가 높아 보이는 종목들은 아니어서 딱히 언급할 만한 종목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2019년의 새 출발은 이 종목들로 시작해 볼 생각이에요. 어제도 얘기했듯이 수소차 위주로 정부 정책에서 밀고 가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가능하면 매매를 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장이 안 좋더라도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도 2019년 첫 매매인데 대응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욕심 없이 원칙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